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뭐 보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제가 한번 또 공유를 한번 하고 따닥 좀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업케이를 저희가 하는 일에 어, 살아있는 숨을 할딱할딱 쉬고 있는 그것조차도 뭉개버리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한번 보시면 미친 또라이 몽둥이로 정신 차리게 패주고 싶네요. 진짜 피해자라면 저런 개소리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걸승꼬라지가 초딩 수준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던 제가 어제 8개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뭐 자꾸 본 거는 6번 정도만 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이가 또 썼는데 풍신 같은 글만 제껴 놓고 뭐 인맥도 전문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인간이 뭘 하겠다고 깝죽거리고 있는지 에휴. 그다음에 저런 정말 저런 사내 자식이 쥐어 딸고 나와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LA 개도 안 물어갈 쉥이 개가 네 얼굴에 침 뱉고 간다. 그 쥐어 떼서 개나 줘라.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송, 김, 허, 서울시청 광장서 능지처참 사지를 찢어 까마귀 밥을 줘도 시원찮을 놈들입니다. 이건 뭐 또 경찰청에서 또 뭘 하는가 봐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못하고 어쨌든 여기에 동원되시는 분들 추운데 제가 오늘 드리는 내용 한번 보시고 어, 스스로 또 어, 저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저희 방에 계셨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글을 썼길래 그대로 제가 강퇴를 일단은 시켜드렸어요. 어, 금융 피해자와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 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분간이 안 갑니다. 입에서 쌍욕이 구구절절 나오네요. 허씨 이 자식 또라이 확실하군요. 비대위에서 원금 찾으면 허씨가 배가 아픈지 원금을 찾으면 불법이랍니다. 이런 미친 개 이런 개 미친 개 대가리보다 못한 놈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다고 헛소리 짓거리고 있군요. 제가 연설 안 돼요.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뒷북이죠. 송판과 판때기 두 놈이 비리의 사람들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협의의 방에 있는 사람들은 원금을 안 돌려주어도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허씨를 주축으로 꼼짝도 안 하고 허씨의 설명에만 의존하며 이 사람 거는 뭐 그다지 필요도 없고 욕하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저도 다 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좀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그냥 하면은 잘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조금 갑작스럽게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나 보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화면 공유할게요. 오늘 아침에 정신 나간 궤변을 주장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어, 이거 이행규 씨가 썼대요. 플랫폼 가격을 누가 정했나? 플랫폼 가격은 시장가에 준하여 조정되어 온 게 사실이고, 자동으로 못 되면 수동으로 조정해야 정상이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그 피해가 법리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비대위 정관에서 피해자란 법리적으로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교환자산은 예치금을 플랫폼에서 그렇게 표기했을 뿐 국제통화 기준에 달러의 가치로 예치한 가입자의 돈이다. 자, 이 말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교환자산은 우리가 들어갈 때 분명히 KOK든 비트이드든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게 그 개수로 들어가지요. 분명한 거는 크립토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플랫폼의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곱하기가 되지요. 그러고 나면은 교환 자산으로 표기가 돼요. 그 교환 자산의 표기는 달러로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교환 자산은 예치금을 교환 자산은 예치금을 플랫폼에서 그렇게 표기했을 뿐 국제 통화 기준의 달러의 가치로 예치한 가입자의 돈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뭐 쏘갔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예치돼 있는 그 교환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런 내용을 알고서 들어간 거지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제도 설명했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 자체가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교환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에서 국제통화 뭐 기준의 달러의 가치로 표시만 돼 있을 뿐이지요. 이거는 저희가 주거나 사나 어쨌든 간에 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적에 현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여기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KOK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가하고 플랫폼 가격이 동일하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으로 저기 그 넣어 놨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개수가 1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한 4만 불 되니까 4만 불이지요. 그러면은 해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1개를 받아서 나와요. 그러면은 밖에 나와도 얼마예요? 4만 불이에요. USDT 테더 같은 경우에 1달러지요. 100개를 넣었으면은 100불이에요. 교환 자산이 100불로 잡혀 있어요. 그게 나올 때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 버리면은 100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 100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래소로 가져가면은 얼마가 돼요? 100달러가 돼요. 이더리움 한 2,200달러 정도 돼요, 지금 거래소 가격이. 그러면은 내가 넣었던 게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 2,200달러인데 1,000달러일 때 내가 10개를 사 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돌려주는 거를 이더리움으로 그대로 돌려준다 그러면은 어 그때에 100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1,000불이라고 할 때 1,000불이라고 하면은 100개를 넣으면 공두개 붙이면 10만 불이 되지요? 만 불 되나? 10만 불 되나? 10개 어 2,000달러니까 10개라고 하면은 10,000달러가 되고 100개라고 하면은 10만 달러가 되지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현재에서 가지고 나올 때 이거를 가치로 따져 가지고 돼 버리면은 실제로 우리는 개수로 내주기 때문에 내가 100 개는 넣었지만은 나올 때는 얼마를 받고 나오냐면은 $2,000 라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2,000 라고 하면은 100 개를 넣었는데 나올 때는 50 개를 받고 나오겠지요.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나오니까. 근데 우리 KO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KOK는 들어갈 때도 플랫폼 가격이 유동적이었고 나올 때도, 그러니까 유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플랫폼 가격이 오직 그 플랫폼 우리 이 KOK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KOK에서는 플랫폼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KOK 밖에 없지요.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100 개를 해 가지고 $1에 100 개를 해야 어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 700 개를 넣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갈 때 $1로 사 가지고 700 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넣었을 때는 분명히 그게 교환 자산은 $1 보다는 높게 플랫폼 가격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700 가 아니고 뭐700 한 $50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나올 때 되니까 지금은 현재 가격이 $7 니까 나누기 7을 하면은 그냥 77달러, 770 개라고 하면은 $7 로 나눠 버리면은 110 개가 되나요? 110 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으로 나오면은 얼마냐? 0.007 이에요. 그러면은 $1 되나요? 어 1.1 가 되나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거기 교환 자산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 돈으로, 그냥 돈의 가치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우긴다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 분명히 현금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가지고 마지막에 가 가지고 넣을 때는 우리가 KOK라는 토큰을 사 가지고 예치를 해요. 스테이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주구장창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치할 때 이미 달러의 기준으로 예치를 했기에 어디서나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할 때 정한 법칙금을 공제하고 돌려준다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저렇게 뭐 사기다 하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비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직된 조직체이고 그 조직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키자고 정한 정관이며 그 정관에 동의한 피해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뭐 애둘러 갖고 해 봐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는 표현 안 해 놨잖아요. 어제 이야기 그 내용에서는. 그런 조건에 만족이 되는 사람들만 거기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서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거기에 뭐 고소를 한 데에 다 저기 뭐라 그랬죠? 뭐 법적인 문서에서 나타나는 사람들만 해당 사항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거는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는 이유,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그 이유가 결국에는 어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무리 우겨 봐야 그거는 억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환자산이라고 표기가 된 게 정말 우리가 법정화폐 US 달러 그냥 그 자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의 가치는 분명히 시작을 넣을 적에 그 KOK로 토큰으로 넣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비트나 이더로 넣는 사람은 더 배 아프겠지요. 더 성질 나고. 그런데 해지를 할 때는 오로지 주어지는 게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주어지는데 해지가 돼서 개수가 나오는데 그게 교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를 나누기를 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으로 지금 해지를 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갖고 나왔잖아요.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놓고서 아니다라고 억지를 쓰는 거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국내에 이 법인이 설립이 돼 가지고 그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 어 법인을 설립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가상자산으로 해 가지고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과 피해자 간의 이런 관계 이걸로 법으로 해 가지고는 어떠한 결론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사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어디서부터 들쳐 나오나 하면은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연사로 나왔던 그 몇몇의 국회의원들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KOK 자체를 태생부터 이게 사기를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서 온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사람만 뭐 있으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게 일반 공직자들처럼 뭐 선출직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경쟁에 나서 가지고 시험을 치거나 해 가지고 됐는 경우 그런 경우와 다르게 이 입법부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표를 받아야지만이 그 정치 활동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배지 자체를 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든 그런 초빙을 하거나 저희 그 구미에도 제 친구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어디에 이제 모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임의 취지를 간단하게 듣지요. 이게 뭐가 있는지 안에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지 않지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지요. 그 회사가 이놈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놈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갓 시작을 한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LM이라고 하는 멀티 레벨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다단계지요. 그게 경제학 툴이잖아요. 그 일단은 시작이 그렇게 돼 가지고 좋든 싫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확장은 좀 됐는 거 그거 자체는 어디든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게 쳐먹었다. 이게 문제지요.
그 다음에 이게 재단에서 끝까지 운영을 계속 해왔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생긴 거예요. 뭐 용역사, 제휴사, 운영사라고 호칭을 계속 바꿔간 집단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집단의 임원들이 벡스의 CEO로 나오고 CFO로 나오고 CTO로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한 업체의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이 KOK를 인수를 뭐, 할 수도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KOK 재단은 쉐이셸 공화국이라는 데에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발생을 시킨 여기를 지금 타겟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런 개 욕도 많이 얻어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저렇게 해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의 90만 명이 홀더라고 하면은 KOK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90만 명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본래 그쪽에서는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지 뭐 방송에 나왔는 내용이나 그런 걸 대부분 보면은 전 세계 하나뿐인 송가병 씨라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고 어떠한 경우든 간에 사기로서는 그 한계가 있다. 스스로 아까 그 글을 올린 사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특경법을 적용을 하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피해를 한 90만 명이 봤는데 90만 명이 재단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놈들이 가지고 있다 손 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 재산 압류를 시키고 해 가지고 추징을 해서 나눠 준다고 쳤을 때 그 90만 명이 다 나도 피해자고 다 피해자인데 그런데 거기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기로 해 가지고 결국에 돈을 어 그 그런 사람들이 돈을 그냥 쉽게 놔뒀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렵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환수를 시키는 부분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거를 가지고서 정상화하는 데에 그 투자를 하고 소위 말해서 그 돈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태생부터 사기 스캠 코인이다. 사기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 버리면은 결국에는 그냥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살아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사기 코인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소개를 하고 그랬으면은 그 범죄 행위를 그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거기에 가장 그리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몇 레벨 정도의 사람들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소개를 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하고 했으니까 이 네트워크 전체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자기 자기 다음 소개자부터 해 가지고는 그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둘째치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그냥 해 버리면은 지금 숨이 끊어질 동 말동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사기다라고 해 가지고 해 버리면은 이게 그놈들을 다 범죄 행위로 해 가지고 뭐 감옥을 보내고 한 저기 범죄 그 범죄로 만들어지는 그런 돈들을 해 환수를 한들 어떻게 나눠 줄 거며 그런데 여기에 어 이거 자체가 본래 사기였기 때문에 사기로 시작을 해 태생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해외에 전부 다 모든 걸 맡겨 놔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법인은 해외에 있을지언정 누가 주도를 해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내 걸었던 그 사업의 방향이 뭐예요? K 콘텐츠잖아요. 근데 K 콘텐츠 제대로 되는 거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던데 볼 만한 거 없어요. 볼 만한 거 올려 놓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 가지고 숨이 깔딱깔딱하니 지 밟아 가지고 완전히 숨을 끊게 한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드니까 그냥 뭐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뭐 저거 민생 토론에 뭐 나와 주실지 아닐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일반적인 지금 민생 토론이라는 거는 전 국민 그러니까 그 뭐 교통 관련된 거 요 얼마 전에 한 거 같던데 그런 거는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것도 민생은 맞지요. 맞긴 맞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조사 똑바로 해라. 조사 똑바로 해서 이 문제가 있는 거 제대로 찾아봐라.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사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판사 보고 저놈들 뭐 한 100 년씩 때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뭐 아니 그거는 좀 그러네. 이놈들이 범죄 행위로 만든 자금들은 전부 다 몰수를 하고 돌려줘라. 이렇게 한다고 판사가 그렇게 대통령이 말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조선시대 제왕적 뭐 시대로 돌아가는 거지요.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에 해당이 되는 저는 뭐 해 가지고 들을 수 있으면은 한번 듣고 그게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수사권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5개 지 뭐 몇 개의 그 피해자 단체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시간을 할애를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인제 이 Q&A를 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질문을 하고 아니면은 하나를 설명을 하고 또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겠어. 5시간이면 한 단체당 1시간씩 한다고 하면 좋은데 대통령이 5시간 시간을 낼 수 있나요? 그럼 들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어 다이다이 뭐 1대1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거는 인제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결과는 그런 식으로 어 저기 뭐 대통령이 뭐를 지시를 해 가지고 모든 게 끝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검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그 증거 자료 딱 보면은 알겠지요. 이게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중요한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거는 해외에 있는 법인이고 우리 개혁회의 재단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법으로 어떤 것도 해당 사항이 현재로서는 이미 사업을 그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방송도 지금 타면서 사실 저는 이 상태에서 어디 나가 가지고 KOK에 제가 저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설명을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를 설명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 분들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들어 주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너 일확천금 노리고 그거 한 거잖아. 뭐 보고 했는데?" 볼 것도 없고 뭐 그거 들어보니까 방송 들어보니까 그냥 사기라며.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거기 뭐 KOK에 관련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미 방송도 나왔고 제보를 하고 인터뷰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본 사람들은 케어케이크 하면은 '나 케어케이크 하는데 나중에 뭔가 좀 그 정상화를 가려고 하는데 인제 소개도 좀 하고 뭐 해야 될 건데 그때 가면은 케어케이크 그러면은 그 사기? 사기 코인? 태생부터 사기라며. 그렇게 하면은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깔랑깔랑 붙어 있는 것까지도 짓밟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제가 이 내용도 벌써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건데 말씀을 드린 건데 범죄 행위는 누가 했는지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왜 거기가 문제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KOK만 놓고 봤을 적에 KOK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자산 뭐 사업체라고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체라고 하면은 우리는 벌써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렵지만 안타깝고 하지만은 손 다 떼야 돼요. 근데 비트와 이더, 테드는 양이 뭐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트와 이더 이런 것들 스태킹을 하면은 KOK도 스태킹을 하면은 어느 지갑에 들어가 있잖아요. 비트와 이더도
스태킹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갑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와 이더 이거의 가치는 KOK는 7달러까지 갔다가 0.007달러예요. 그럼 1000분의 1인가 100분의 1인가 그렇잖아요. 1000분의 1이네.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거는 지금 4만 불, 4만 불 정도의 2,300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거를 스테이킹할 적에는 얼마였겠어요? 4만 불이었을까요? 5만 불이었을까요? 6만 불, 7만 불이었을까요? 그거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어 먼저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걸로 스테이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킹을 한 거는 사용을 초창기에 거래소가 KOK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극히 적었을 때 KOK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해 주는 시점이 있었지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현금화했지요. 그러면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비트와 이더로는 스테이킹을 할지언정 해지를 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KOK, 여전히 KOK였다. 그러면 비트와 이더, 테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스테이킹 지갑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거를 어떤 데서는 뭐 운영사한테 빌려준 뭐 저기 대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백서에 보면은 운영 자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운영용으로 코인이 정해져 있는 개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에도 최영규 이사장한테 뭐라 그랬어요. 최영규 이사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25억 개 중에서 저쪽에서 돈을 저기 뭐 임금을 지급을 안 하니까 25억 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50억 개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저기 재단 운영용으로 쓰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비트, 이더, 헤더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스테이킹이 뭐예요? 보정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예치라고 하는데 예치도 뭐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금고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뭘 넣어 놨어요? 현금을 넣어 놨어요? 저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법정 화폐 달러 그걸로 그냥 넣어 놨나요? 뭘로 넣어 놨어요? OK, 비트, 이더, 테더 그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OK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하잖아요. 스테이킹을 하면은 10개를 넣었어. 10개를 넣으면은 7달러면은 그냥 70달러로 그냥 교환 자산으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표시가 되고 실제로 스테이킹 돼 있는 건 뭐예요? KOK예요. 비트로 하신 분은 그냥 비트코인 거기 있어요. 그걸 넣은 거예요. 현금을 넣은 게 아니고 표시를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생겼느냐.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소 가격이 밑에 있는 게 거래소 가격이요. 거래소 가격이 플랫폼 가격을 터치를 하거나 이 정도 되면은 여지없이 올라버렸잖아요. 얼마만큼의 갭을 두고서. 터치를 할
하거나 할 때쯤 되면은 또 올려요. 그래서 우리의 KOK의 가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내가 인제 어 돌려받겠다라고 하면은, 해지를 하면은 무조건 하고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개수로 또 주지요. 왜? 예치를 할 때 뭘로, 그 스태킹 할 때 뭘로 들어갔어요? KOK로 들어갔고 비트, 이더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스태킹을 하는 걸로는 이놈 비트나 이더, 테더까지도 가능했지만 모든 것들은 그다음에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KOK로만 움직여요. 근데 KOK를 그 해지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교환자산으로 기준이 고렇게 돼 가지고 보상을 줄 때도 교환자산,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 요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개수가 떨어지지요. 왜? 여기 떨어지는 게 돈으로, 여기에 뭐고 교환 가치로 돼 있는, 교환 자산으로 돼 있는 그 가치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거기에 개수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3.8%면 3.8%월 베이스로 줬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그냥 사기고, 사기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넣어 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생각을 뭐 그렇게 해볼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만 이해를 하면은 그거는 클리어가 돼요. 문제 해결이 된다고. 이해 못 했던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태생부터 또 계속해서 사기 뭐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되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서 거기에 비트나 이더, 테더가 모여 저기 스태킹이 돼 있으면 이거는 운영 자금이나 투자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될 거를 아무도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입장문에서도 말만 딱 궁금해 하시는데 하고 나서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오입금이, 비트와 이드가 오입금이 됐을 때가 2022년 3월 3일 인가 그렇지요. 그러면은 시스템 점검 및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쪽이 어디 있느냐. 그 운영을 하는 쪽에서만 이 비트와 이더가 빠져나가도 그런 거를 보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입금을 시켰으면은 오입금이 됐는 거를 3월 5일 돼 갖고 2 시간 5 분인가 후에 전량 다 회수를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공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럼 지금 그 당시의 가격이,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4만 불에서 4만 5천 불 사이였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은 한 2,500 불, 3천 불, 3천 불 전후했을 거예요. 이 피크에서 좀 내려오는 시점이었으니까. KOK는 그때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쨌든 0.007이에요. 그러면 비트와 이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탈탈 털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무슨 유사수신 뭐 그런 걸로 고소를 하냐 이 지랄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저희는 자금 세탁, 시세 조작, 탈세, 그다음에 게임 회사나 그다음에 그쪽에서 뭐 그 새로운 코인 쪽으로 또 눈길을 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금을 소위 말하는 머니 란더링을 하는 데에 최적화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거 없으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이런 저도 이거 안 해요. 제가 미쳤다고 이거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법적인 싸움 뭐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저 고소 3번이나 당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저희 단톡방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물과 영양제,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트코인을 상징적인 말이지만은 뭐라고 해요? 고드라고 해요. 금이라고 한다고요. 디지털 고드라고 해요. 그 금덩어리를 저런 범죄자들한테 범죄자들이 다 헤쳐먹도록 놔두는 것도 안 되지, 안 될 뿐더러 저희 90만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예를 들어요. 비트코인 뭐 한 개 가지고 4만 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4만 불 가지고 거래소에 그거를 KOK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한 개를 팔아 가지고 4만 불 가지고 KOK 토큰을 0.007자를 실자리를 제가 이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가서 4만 불 나누기 0.007로 하면은 몇 개를 살 수 있나 하면은 오로지 그냥 0.007 정도 됐을 적에는 570만 개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4만 불 가지고. 570만 개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570만 개를 저쪽에서 이 케오키 저뭐그 크립토 시장에서는 소각이라는 거를 하면은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570만 개를 비트코인 한 개 팔아 가지고 소각 지갑으로 넣어 버리면은 시장에 있는 게 그만큼 씨가 말라 버리지요. 그러면은 수요가 생겨 가지고 570만 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이 570만 개가 사라진 거지요. 근데 이거는 사고 팔고 뭐 하면서 가격이 그러니까 요 상태대로 있지는 않겠지요. 그냥 0.007일 때만 계속 사 가지고 버려 버리는 거죠. 소각 지갑으로 보내 가지고 소각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 놓으면은 비트코인을 한 두세 개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한 10분의 1 이다. 그러면 10개 여러분들 오입금 받으신 분 통상적으로 보면은 14 개에서 한 20개 그 사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비트 그러니까 그 팔성 집에 있을 때 50여 명 중에서 25 명이 그 정도를 가지고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또 계산 그냥 대충 해 볼게요. 25 곱하기 15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375 개예요. 이거를 곱하기 한 $3,000 라고 치면은 112만 5천 달러예요. 112만 5천 달러 나누기 007을 하면은
1억 6천만 개예요. 1억 6천만 개인데 1억 6천만 개 중에서 거래소에 있는 거 지금 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지만은 코인 마켓 캡에 들어가 보면은 1억 700만 개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사는 쪽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트레이더 하는 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어 거래가 이게 아주 활성화되는 것들 탑 뭐 탑 10이든 탑 3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불꽃 모양이 표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거래소에 있는 다른 트레이더들도 따라 붙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치를 갖는 거는 거래소에서 누군가는 많이 사고 누군가는 적게 팔면은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고런 상황이 되면은 가치가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는 가치가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쪼끔만 팔아도 되죠. 왜? 가지고 있는 그 공급이 적고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원유잖아요. 원유 감산해 버리면은 수요 공 저거 수요들은 많은데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가가 상승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1 배럴 팔 그 1 배럴에 예를 들어서 뭐 $50 하던 게 이게 감산을 해 버리니까 $70 가 돼 버렸다. 그러면 같은 1 배럴을 팔아도 이전에는 뭐그 $50 밖에 안 했는데 1 배를 감산을 하고 나니까 1 배를 $70 를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고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비트와 이더의 역할이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생명수와도 같고요. 영양제로서도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재단에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재단을 그리고 재단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재단하고 지금 싸우고 그랬다 그러면은 저는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해 가지고 재단하고 싸우고 있겠지요 지금. 재단이 그 짓을 했다고 하면은. 근데 재단이 아니니까 3 자가 돼 버렸으니까 고발로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KOK 참여를 했는데 내 자식이 여기에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가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그랬으면 부모가 직접 하면은 고소가 되고 제3 자인 내가 실질적인 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자식이 고소를 할 수는 없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영양제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단체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현혹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교환 자산이라는 게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자산이 US 달러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이게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5만 달러를 교환 자산으로 표기가 돼 있다 그러면 내가 5만 달러를 넣냐는 거죠. KOK를 넣고 비트와 이더를 넣고 만들어진 거고 거기 있는 데다가 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감기라고 하죠. 재스테이킹을 했잖아요.
그렇게 모여 있는 거지요. 그것까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받았던 개수를 다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표시로 그렇게 됐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그렇게 해놓은 게 쟤들이 머리를 썼던 의했던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왜 올렸어요? 거래소 가격이 따라 올라가지고 치불이니까 다시 올리고, 치니까 다시 올려보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19번 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랫폼 가격이 여기에 꼭대만 돼 있는데 이거를 거래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본래는 조금 떨어지면은 이전에 예를 들어서 6.2에서 7로 갔더라고요. 그러면 6.2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한 5.7달러가 됐다. 그러면 6.2달러 정도까지 내려주고, 또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5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 뭐 몇 달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저는 연동이라 보는 거지, 플랫폼 가격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핵심 파라메터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개수가 100개인데 100개가 1달러 일찍에 100개를 사면은 100달러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KOK 100개를 사가지고 내 지갑으로 보낸 다음에 스테이킹을 눌러가지고 100개를 내가 스테이킹을 한다고 딱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플랫폼 가격이 1.5달러다. 그럼 150달러인 거예요. 회원 자산이. 근데 역으로 나올 때는 해지를 하면은 거래소 가격이 그때 돼가지고 뭐 1달러 계속 있고 플랫폼 가격도 1.5달러면은 나올 적에 150개니까 1.5달러 나는 100개가 되고, 100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래소에 갖다 팔 때는 또 1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금 보호장이라고 사람들의 그냥 마구 짓거린 거는 이런 경우에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내가 스테이킹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뭘 받아요? 보상을 받지요. 보상을 받았는 게 뭐 후원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그 채굴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등급 수익도 있고, 이 세 가지 보상으로 받은 것들이,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좀 더 올라갔어. 이게 올라가 있다가 내가 100개를 넣을 때는 1달러였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어, 한 10달러가 됐다. 플랫폼 가격이. 그러면 100개를 넣었는데 안지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10개를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거래소 가격이 9달러면은 90달러가 되는 거지요. 손해 봤잖아요. 조금. 들어갈 때는 당연히 이득을 보지만 나올 때는 그 페널티 저 뭐 그 1% 하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갭이 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라는 게 이게 감세를 시키지요. 이게 기간이 좀 돼 가지고 보상을 받은 게 개수가, 내가 100개를 넣어 놨었는데 뭐 교환 자산이 하여튼간 저기 150달러가 돼 있었다. 플랫폼 가격이 그때 들어갔을 때. 그러면 150달러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옛날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4%라고 따지면은 1년이면은 48%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리 형태로 스테이킹을 해놓고 하면은 한 50% 정도도 될 수 있지요. 그럼 교환 자산이 올라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그만큼 빠지더라도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내가 들어갔던 것보다 많이 받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왜
그러니까 정말 정말 막 제가 하도 기가 차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교환 자산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아까 그 사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법정 화폐, 아, 법정 달러 가치 뭐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렇게 따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그런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을 할 적에는 그 가치가 그냥 개수로만 남아 있잖아요. 개수로.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사 가지고 비트코인을 어디다가 스테이킹을 하는데, KOK가 아닌 다른 그 크립토 사업자한테 내가 스테이킹을 거기다 해요. 그러면은 내가 넣은 거를 교환 자산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개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000달러 할 때 돈이 많은 사람이어 치고 한 10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0,000 불이잖아요. 그래 인제 스태킹을 해 놓고 거기에 또 당연히 뭔가 보상이 있어요. 뭐 우리만큼 이렇게 과하지는 않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월 한 1% 정도씩 해 가지고 1 년에 12%를 받는다. 어 이자 농사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근데 고 상태에서 이게 가격이 튀어 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7만 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10 개를 가지고 있었을, 10 개를 사 갖고 들어갈 때는 얼마였었어요? 10만 불이었는데 70만 불이 돼 버려요. 그 시간이 인제 자기가 스태킹하는 기한을 정해 가지고 내가 빠져나오겠다고 하면은, 그때가 5만 불이었다. 그러면 50만 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배가 됐어요? 5 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5만 불에 들어가 가지고 10 개를 샀는데, 5만 불로 10 개를 샀으면 50만 불이죠. 50만 불을 스태킹을 해 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만 불이 뚝 돼 버린 거예요. 스태킹 했는 거를 내가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5만 불짜리가 10,000달러가 돼 버렸으니까 해지를 하면 10,000달러가 되는 거지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상받았는 게 쪼끔 생겨 가지고 뭐 12% 붙었다 그러면은 5만 달러에 12% 면은 그 저 뭐고 어 한 5천 50만 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한 5만 불 붙었다 쳐도 하여튼간에 3만 5천 불 정도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10,000달러 했는 게 5만 달러가 7만 달러 가 그런 경우에는 보상받은 거 플러스 또 내가 스테이킹 했는 거를 해지를 하더라도 5만 달러 플러스 내가 지금까지 보상받은 것까지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요. 양날의 검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넣고 플랫폼 가격으로 정해 놨지만은,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갭을, 요만큼의 갭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원금 보장에 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는 블록체인으로서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올리는 거 뭐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내려온다고 보는 거지요. 거기에 공지사항 내용을 한번 보세요. 왜 올렸는지. 과열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 가지고 유통량 조절용이다 지랄을 해요. 그런 것들을 따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넣어 놓은 게 현금과 같은,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 보면은 교환자산은 예치금을 플랫폼에서 그렇게 표기했을 뿐 국제통화 기준의 달러의 가치로 예치한 가입자의 돈이 돼요. 이거는 교환자산은 가치 표현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은 어디에 가서 나와요? 결국에는 거래소에 나와야지만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저희 단톡방에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왜? 제가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니까 될 거고, 다른 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그냥 저 새끼 꼬라지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저기 어떤 분 돌아가시잖아요. 40대 젊은, 그, 어, 아주머니가. 그거조차도 제가 조회수 올리는데, 제가 언제 조회수, 이 구독, 좋아요, 가끔씩 하기는 했지만은, 구독, 좋아요를 제가 해가지고 돈 벌어쳐먹기 위해서 그걸 하나요? 한 달, 저 이거 줌 하는데 돈 나가고, 이거 해봐야 얼마나 저거 그 유튜브 통해가지고 돈을 벌 것 같아요?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돼요. 그걸 가지고서 제가 돈 벌어 처먹니 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도 이해를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 선조들의 또는 옛날 어, 학자들 또는 이렇게 이제 명망 있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을 줬던 사자성어라든가 뭐 전해오는 이런 말들 이런 거를 돌이켜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 정말 맞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욕하는 거 봤지요? 다 그렇게 욕해요. 지엇이 뭐겠어요? 남자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몇이겠어요? 거기에 몇 명이 있는 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시의원 정도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궁신이래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병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은 뭐겠어요? 제가 하도 여자분들 계시고 해서 말씀 못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해 못하는 자기 머리 탓은 하지 않고 왜 제가 이런 내용 거기에 그렇게 떠드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거기에 동조한다라고 생각지도 않잖아요. 거기 실명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미국에 계시는 분, 캐나다에 계시는 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환 자산이라는 게 달러로, US 달러로 돼 있으니까 이게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돈으로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가격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플랫폼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처음에 할 적에는 그거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쪽에 뭘 했어요? 법으로 지금 걸어 놨잖아요. 우리는 재단 지금까지 정말 그 바보짓 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오늘 최영규라는 사람 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사기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에 가깝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거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KOK만 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끝내버렸어야 되고 아무리 아깝지만은 근데 비트와 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 그렇게 떠드니까 저는 왜 배임이고 왜 배임을 통한 이 비트, 이드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지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KOK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방치를 했는지 결국에는 KOK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라 죽여버리면은 결국에 KOK에서 떠날 거고 신경 안 쓸 거고 뭐 어디로 옮기라 하니까 거기 최고의 레벨이 돈을 많이 벌어쳐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리로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으니까 거기 가도 또 돈 벌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거를 다 빼가지고 가버리면은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 KOK 재단에서 본래 보관을 해야 되는 거는 네 가지를 다 스테이킹 지갑에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결국에는 내줄 때 페이지를 하고 나갈 때 그때는 KOK로 내보내고 요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그렇게 그냥 가만히 보관만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가격이 전 세계 코로나 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와 밀 이는 그 공유 가격 상승을 하고 이랬을 때 그러면 먼저 빠져나가야 될 자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먼저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쳐질 때 플랫폼 가격으로 조정을 하다가도 안 되면은 비트, 이더 이 양을 이 스테이킹을 이걸 굳이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KOK만을 여기에 프론티어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KOK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KOK를 기축통화로서 그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윈윈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트와 이더를 팔아서 하나의 스테이킹 지갑으로 일어나 한다. 그런 명목으로 했을 때 이거는 시세 조작이 될래야 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비축 통화가 이거고 이거는 초창기에 어쩔 수 없이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KOK를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한 개를 팔면은 4만 불이면은 1달러짜리 KOK를 산다고 하면은 4만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95%, 98%, 99%가 떨어져도 KOK는 저는 여전히 이 플랫폼 가격만 제대로 조정을 하고 있었으면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쓰지 않고서도 지금도 저는 한 3불에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7불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 봐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급추락을 하는데 이놈은 스테이킹만 해놓으면은 보상도 나오지.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플랫폼 가격도 떨어져 주니까 내가 해지하고 나와도
계속 이 거래소 가격하고 상관없이 거의 비슷하게 내가 가져 나온 숫자가 많아지니까 갖다 팔아도 결국에는 내 원금하고는 크게 뭐 손해를 보지도 않고 나는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이득이다라고 하면은 약삭 빠른 사람들은 더 많이 들어왔겠지요. 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우리한테는 찬스였죠. 다른 거는 다 떨어진대. 이것들은 떨어지고 나면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지 혼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플랫폼 가격으로 계속 이거를 저기 뭐 리커버리 저거 커버를 좀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인제 보상 개념으로 이게 떨어져도 이게 따라 내려오니까 이 개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계속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거는 손해 볼 일이 없겠네.'라고 하면서 '더 많이 들어왔을 거다. 그럼 가격이 거꾸로 더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아 이 교환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막 정말 이해 자체를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근데도 저는 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정상의 날은 건데 그리고 정상의 날이 안 오도록 놔두는가는 거는 가짜가 정말 진짜를 진짜가 정말 가짜를 못 이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될지도 아시잖아요. 그 뭐 저한테 욕하는 저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그냥 나머지 선량하게 피해자인데 그냥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감정적으로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뭐 저는 좀 과격한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누수 준 뱉기 정도가 아니고 누수 단도 던지기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지요. 오늘은 이 정도 내용을 제가 다시 조금 리마인드 시켜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목숨이 간당간당한 것까지도 짓밟아 가지고 죽여 버리려고 하는 본의 아니게 몰라 가지고 그런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다는 저는 뭐 이런 경우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스스로들 이 KOK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은 싸우는데 또 백전 백패가 될 거예요. 알고서 싸우면은 너무나 흘려 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허접하게 지금까지 일을 해 가지고 꼬투리가 꼬투리라는 게 증거지요.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했을 경우에는 필승이라고 하지요. 근데 모르고 하면은 필패예요. 근데 저 사람들 뭐 글 내용에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잘 몰라도 액션으로 하면 된다고. 그거를 저쪽 저기 뭐고 실천연합방이라고 6 630명 정도 있는
선우라는 부방장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를 봤는데, 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쭉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피해를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돈을 쥘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해지를 하면은 1000분의 1의 가격을 내가 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게 어디에서만 가질 수 있냐? 거래소에서만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아주 저보고 뭐 전문가가 아니고 뭐 거지랄 하는데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정말 상식선에서 알고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전문가로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아는, 기술을 아는 이런 걸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냐면 암호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정말 나이값 하지 못하는 욕설, 지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또 모르는 사람, 그 욕설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를 해봤으며 피해를 왜 입었는지, 그 이유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주워 들었는 내용, 또 뭐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또 욕해도 돼요. 그때 저는 계속 모아 놓을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음.